길을 잃은 영유아 정책 조기 교육의 늪인가 발달 중심의 도약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6년 4월 1일에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5세 이음 교육 확대, 독서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수요 맞춤형 돌봄 기반 확대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는 4세, 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국정과제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 그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한다든지 인지 교습을 규제하면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동시에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공교육 내에 조기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같이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고요. 현장 혼란 및 부모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5세 이음 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3월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와 경험 중심의 자연스러운 초등 적응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처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함께 방문도 하고, 가서 교실에도 방문이 되면 가고, 또 의자에도 앉아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졸업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한 걸 갖다가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이용이 달라지는 거, 알림장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1, 2월쯤 되면 적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5세 이음 교육 확대라는 이런 별도의 정책으로 5세 이음을 강조하는 순간 부모들에게 5세는 초등 준비기라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와 정면 충돌하며 조기 교육 욕구를 오히려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초등 준비는 5세 유아의 발달에 맞게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영유아 중심, 누리 중심 누리과정에는 그 연령에 맞는,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일 뿐 아니라 안에는 초등 준비를 위한 그런 연계성이 내재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6세 정도가 되면 유아의 뇌가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과학에서 이런 것들이 입증되기 전부터 전 세계의 아동이 비슷한 시기에 취학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험적으로 아이들의 뇌가 그렇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5세를 초등을 갖다 준비하는 어떤 좀 그런 것들의 이음격을 확대한다라고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초등 준비는 5세 유아의 발달에 맞게 그 기간을 가장 충실하게 지내는 것이 그런 가장 좋은 준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는 전생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문해력 형성을 위해서 유아기부터 그림책 활용 놀이 제공 등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장점은 살리고 문제는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보면은 이미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누리과정이 발표가 2019년에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2년까지 대규모의 3개년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 안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있고 현장에 안착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영유아에게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영유아에게 독서가 나빠? 이런 생각을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독서를 현재 적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영유아가 독서를 적게 해서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책 육아라는 것이 범람하면서 영아부터 시작된 과도한 책 읽기가 발달 지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 책만 읽는 그런 영유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영유아의 교육 정책은 초중고 학생과는 다른 영유아의 발달 특성, 특히 뇌발달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을 갖다가 내놓고 적응 과정에서 고려를 한다. 그러니까 즉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중에 고려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정책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것은 영유아의 발달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선정 과정에서 독서 교육 강화 같은 정책이 나옴으로써 배제되는 정책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영유아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유아 교육 정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요구를 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영유아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인가, 영유아의 발달을 제대로 고려한 교육과정 실천이 미흡한 것이 더 큰 문제인가, 진단부터 정부가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영유아에게 또한 독서 교육이 강조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교육은 발달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수립됩니다. 영유아에게 독서 교육을 강조한다면 그 발달적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어떤 발달적인 거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AI 시대의 대응인지, 이러한 것들을 저는 교육부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의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관 간 원화무직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1일 1개 1시간 이내에 특별활동 기준이 이미 초과돼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뿐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도 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저희 단체인데, 거기서 24년에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제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그때 했었어요. 대규모로 좀 했는데, 그때 특별활동뿐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특별활동은 외부에서 강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교재교구라든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까지 많이 확대가 되었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이미 영아 시기에 영아반에 유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일과는 분절되고 놀이 시간은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은 엄청나게 현장에서 정착시키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 기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방과후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 요구가 많은 예술, 체육, 언어 등 분야를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 특성화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정책이 나오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25년까지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이 유치원에 이렇게 좀 정착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6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개발하거나 공공 지원한 프로그램은 특성화 운영 기준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부가 공공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면 특별활동 시기에 영유아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 얼마든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국정과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교육부가 내놓은 5세 이음 교육 확대, 독서 교육 강화,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는
놀이와 경험 중심, 체험 중심인 영유아 교육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더하기 정책들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부모의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세 이음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에 맞는 경험 설계가 필요하고요. 독서 교육 강화가 아니라 감각, 정서, 사회성 기반 강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이 시간 확보와 영유아와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이미 교육과정은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에 밀려 턱없이 부족해진 놀이시간, 그리고 제한된 실외 및 실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관련한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 정책 내용의 자기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순을 극복한 상태에서 영유아의 권리 보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발달권 보호, 공교육 신뢰 회복, 누리과정 내실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의 영유아의 발달권 보호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수요 맞춤 교육,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수요 맞춤 정책에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단체에서 2018년도에 이런 어린이집이 좋아요라는 그런 그림 공모전을 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의 모습을 갖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이들이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받아 적어줬는데, 그때 4, 5세 유아 1612명이 그림을 제출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제 그 설명을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은 34.2%의 아이가 놀이를 많이 하는 어린이집, 22.5%는 동식물이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14.8%는 사람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8.8%가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집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주고자 간절히 원했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화답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아이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년 현재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연 이러한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어 줬는지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심도 있는 이해와 무엇이 무엇인가가 파악된 정책을 내놓은 것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는 영유아의 발달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사교육이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결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지만, 정착 과정에서 코로나와 원화 감소로 인한 원화모집 경쟁 심화가 원인이 되어 제대로 좀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를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양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더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과도기에 우발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면 일시적으로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안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근거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정말 압도하게 됩니다. 유보통합을 30년간 저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영유아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교육 보육 학계와 현장 행정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 재고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